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갔어요. 벌써 금요일이고, 금요일이다 보니까 한 주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을 열면서 저도 자기소개서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면접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네 번을 했고요. 오늘은 평일 마지막, 마지막까지 조금 공부를 하면 지겨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취준생 때 마음이 좀 싱숭생숭 하잖아요. 그래서 뭐 취준생 심리학이라고 해서 좋은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 마인드 세팅 하는데 그래서 뭐 이번만큼은 뭔가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틀어놓고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볼까 하다가 제가 좋은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아주대학교 교수님 다 아시죠? 우리 김경일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신 이분이 항상 매일경제 CEO 심리학이라고 기사를 연재하세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CEO만 보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요거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어젠다는 뭐였냐면 가장 큰 후회는 작년에 안 한 일이다. 그래서 새해 결심 뭐라도 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또 이번 주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한 주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다 보면은 다들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뭔가 이번에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운동을 하는데 새벽마다 1월 1일이 공교롭게도 그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그 휘트니스에 전화를 해봤더니 문을 연다고 해서 1월 1일 날 가보니까 야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1일이라고 하는 게 주는 어떤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또한 올해 운동 더 열심히 하자. 한 살을 더 먹었기 때문에 진짜 살기 위해서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이어트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을 유튜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도 좀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저의 목표는 유튜브를 매일매일 한번 업로딩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올해는 꼭 칩보를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좀 목표를 세우셨을 텐데 목표는 누구나 세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목표를 얼마만큼 지속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좀 전설적인 논문이 하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후회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망라됐는데, 자, 이분이 하셨던 연구에서는 당신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이냐, 얼마나 후회하는가를 물은 수많은 연구에서 사람들이 대답한 결과를 두 종류의 후회로 구분했대요. 첫 번째는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후회. 내가 해볼 걸. 사람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혹은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어야 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작년부터 취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거기 지원했어야 되는데, 나보다 스펙 부족한 애가 막 잘 들어가던데? 그죠? 그러면 내가 집어넣었으면 내가 갔을 텐데 막 그런 후회가 들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집어넣자. 지원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4년제 기준으로 볼게요. 4년제 기준으로 본다면은 4년제 대조를 나왔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전 특혜라고 생각해요. 지원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근데 그냥 쫄죠. 쫄아갖고 야 이거 내가 뭐 한 것도 없고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직 NCS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도대체 언제 될 거야 그럼. 저는 늘 목놓아 외치는 게 just do it 하자. 하자. 해봐서 맞부딪히고 그다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느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후회가 있고 두 번째는 했던 것에 대한 후회. 야 이건 좀 센데.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회사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에이. 내가 뭔가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기 때문에 대한 후회 있죠. 아무튼 내가 지원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거는 글쎄요. 그런 경우는 있겠죠. 이제 마음이 다친 경우에 여러분들이 막 신나게 지원했는데 아무도 나를 안 뽑아줘. 그럼 좀 야, 내가 진짜 뭔가 이런 걸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관찰됐는데 사람들이 가까운 과거에 대해서는 두 종류의 후회 빈도나 크기가 비슷했지만
먼 과거에 대해서는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대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 훨씬 더 빈번했고 후회의 크기도 컸다. 당연히 나이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잡수신다면 노년층에서는 야, 내가 젊었을 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에 있는 요걸 기반으로 드린다면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화면을 제가 보이게끔 제가 만약에 취준생이라면 저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과 같은 훌륭한 인재인 여러분들과 경쟁한다면 저는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준생이라고 한다면 제가 후회되는 것은 첫 번째는 저는 기업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기업 분석 강의도 하겠지만 취준생분들 여러분들이 기업을 너무 몰라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제가 하면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는 없어요. 삼성은 그룹명이죠.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특히 대기업군 계열들은 여러분들이 회사 이름을 그냥 너무 퉁쳐버려요. 기업을 잘 몰라요. 기업을 모른다는 것은 기업명을 잘 모른다는 것은 그 기업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애매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기업에서 똑같이 뽑는 영업 직무나 생산 직무도 조금씩 상이한데 그런 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자기소개서 쓸 때 실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 취준생일 때는 잘 몰라요.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후회되는 게 뭐냐면 기업명을 너무 몰랐다.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 관심이 없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뭐 CJ나 롯데나 그냥 뭐 먹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기업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시 제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저는 반도체 영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만큼 앞으로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문과거든요. 저도 부동산학과 나왔는데 부동산학과 나와서 저는 반도체 영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단 1도 안 해봤어요. 아예 그런 걸 제시해 주는 사람도 없었죠. 근데 가만히 보아하니 내가 부동산학과 나와서 반도체 영업하는 게 어려운 건 없어요. 반도체 관련된 교육도 받으면 되고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반도체를 어디다 갖다 팔아요? 외국의 회사, 고객사에 팔 거니까 뭐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준비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연관되는 부분인데 직무를 너무 몰랐어요. 전 부동산을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파이낸스 하거나 아니면 관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 제가 들어갔던 회사도 그랬고요. 근데 회사에 들어오고 나니까 별의별 직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무를 알아보고 탐구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직무를 좀 알았다라면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홍보팀 아니면 기자. 예, 요게 좀 저랑 맞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보험사의 영업관리. 야, 이게 나한테 딱인데 저는 그런 직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보험사 영업관리. 그다음 세 번째는 뭐 직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국정원 가고 싶어요. 국정원. 저는 여러분들 나이 또래에 야, 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생각을 1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좀 안타까워. 나는 왜 그런 걸 몰랐을까? 그게 좀 후회되죠. 그래갖고 저는 무엇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이 되냐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은 것에 되게 많이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어차피 지금 1월이잖아요. 그럼 잔잔하게 매일매일 제가 올려드리는 대로 하루에 자기소개서 한 항목씩만 쓰세요. 아니면 그 쓰는 것도 좀 힘들면 그냥 제 방송만 보세요. 계속 그냥 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는 자기소개서, 뭐 수목은 면접, 아니면은 면접은 뭐 아직 먼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월화 수목 다 면접.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잔잔하게 하루에 30분씩만 이거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그냥 기업이랑 직무가 뭐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기업이 뭐 있는지 알아보는 거에 뭐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2022년도, 2021년도 실적이 나오니까 각각의 이제 실적 발표.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는 오늘 삼성전자랑 LG전자랑 실적 발표할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 장사를 잘했는지, 왜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또 지금 또 마침 CES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CES에서는 삼성과 LG와 현차 각각 어떤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의 단신들을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네, 신문 보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 기업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산업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반도체구나, 가전이구나, 자동차구나, 2차 전지구나 등등. 그러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기업 들어가셔서 뭐 사회공헌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잘 만들거나 물건을 잘 판매해야 돼요. 그러면 해당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취준에 있어서의 가장 본질은 무엇이냐면 자소서 쓰고 면접 잘 보고의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기업이 뭘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 쪽에 어떤 부분을 담당해 줄 수 있는지, 즉 해당 경영활동, 조금 더 나아가 경제활동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 때에 했었으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직무나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겠죠. 물론 제 일을 제가 회사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뭐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재밌지만 그 덕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있고 너무 좋지만 저라면 그런 선택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직무에 대해 알아보는 거는 직접 체험이 있고 간접 체험이 있는데 직접 체험은 여러분들의 좀 그래도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접 체험이라고 하면 이렇게 방학 기간 동안에 이용해서 인턴이나 이런 거 통해서 내가 전략을 잘 짜는구나. 나는 사람 만나서 하는 건 되게 싫어하는구나. 등등으로 좀 필터링 하시면 돼요. 그럼 어찌됐건 모든 직무에 그런 부분들이 엮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하셔도 되고. 두 번째 간접 체험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뭐예요? 바로 직무 관련된 교육을 받는 거죠. 직무 관련해서 뭐 저도 교육을 좀 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플랫폼만 열면 유튜브만 열면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플랫폼 같은 거 이용만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현직자들이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저 직무는 저런 걸 하는구나라고 해서 간접 체험하면서 간접 체험한 다음에 관심 있는 걸 직접 체험해도 좋고요.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흔하디 흔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학 동안에 막 자소서만 맨날 쓰고 있고 막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자소서란 게 뭐 매일 쓴다고 해서 실력이 막 엄청나게 늘거나 몇 시간 동안 투입한다 그러지 않아요. 자소서 잘 쓰는 게 뭔데요. 결국엔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가 어떤 거냐가 중요하니까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조금 활동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코로나인데 무슨 활동을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찾아서 다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1월, 2월을 보낸다면 어차피 본격적인 메인 시즌은 3월일 거고 그 다음에 수시 채용이지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수시 채용이라고 하지만 정규 공채의 성격을 뗀 수시 채용이에요. 큰 기업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들은 그래서 어찌됐건 3월 달부터 봄이 탁 왔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인사팀에서 뭐 채용을 진행할 때 지금 인사팀 제일 바쁠 때거든요. 뭐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성과급 줘야 되겠죠. 산정하고 이제 승진시켜야 되고 그래서 보통 바쁜 일이 인사팀 3월 달에 끝나니까 그거부터 이제 저는 3월 달부터 본격적인 채용이 좀 이루어진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후회해야 되는 바는 취준생일 때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너무 안 알아보고 그냥 주어져 있는 것대로 하려고 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보통 이제 제가 많이 만나는 분들이 당장의 취준생 분들이죠. 그분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뭔데요. 제가 이걸 3학년 때, 2학년 때 준비했었으면 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입장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빨리 정신 차려서 무엇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저학년이시라고 한다면 찬찬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 체험하시고 직접 체험하시고 신문 보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준비한다면 원하는 곳에 가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난공불락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취업 트렌드는 뭐냐면 관련된 경력과 경험이 있으면 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론이 괜히 이상하게 여론몰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되게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못 가는 것처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다 갑니다. 겁먹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준비만 되면 다 가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처해져 있는 입장에서 얼마만큼 준비해서 갈 것인가? 저는 그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칼럼은 꼭 보십시오. 여러분들 1년은 금방 갑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상반기도 금방 갈 텐데 아니면 뭐 이번 주? 뭐 1월로 볼까요? 이번 1월 달을 딱 보내실 때 그래도 요거는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잡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겹겹이 쌓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2022년 새로운 새해가 밝았고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잘 참으셨어요. 또 스트레스 관리 좀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하루하루씩 하나하나 좀 완성해 나갑시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